척추 질환으로 한의원을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되게 많이 네. 물어보시는 게 어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쵸.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오늘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증상은 첫 번째로는 마비 증상이 있고 그 마비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소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6주에서 8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비 증상이 없고 일시적인 통증만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진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증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더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수술의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수술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디스크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요즘에 과잉 진료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불필요한 수술로부터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수술을 한 번 하고 나서도 좀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은 어떤 모습들이 많나요? 예,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회라는 곳에서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술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불과 22.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보통이다, 그저 그랬다 또는 불만족이다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심지어는 재수술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75%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오.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수술 네. 하나로만 인해서 다 낫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온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찾아오신 환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기억해라라고 좀 언급해 주시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런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적정 체중은요, 당연히 비만인 경우는 허리에 걸리는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척추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근데 꼭 마른 것이 좋으냐 하면 너무 마른 경우에도 허리를 지탱해주는 주변 조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척추의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허리 이런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몇 번 치료를 받고 조금 좋아지면 또 안 오시고 그러다 또 안 좋아지면 또 오셨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안 오시고 이걸 반복하는 바람에 낫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서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치료가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필요한데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윗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운동은 척추 질환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신전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수영 이런 운동들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또 급성기 증상이 있을 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를 자주 바꿔주라고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가 좋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꾸 바꿔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척추에 큰 부담을 주는데 이것은 오래 누워있는 것, 오래 서 있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도 당연한데요. 우리가 가벼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가 약한 경우는 정말 휴지 한 장 줍다가도 허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우리가 물건을 정확하게 몸에 붙인 후에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는데요. 온찜질을 하루에 한 4회에서 6회, 한 번에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 서 있을 때만 또는 오래 걸어야 될 때만 복대를 사용하시면 척추에 가는 부담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관의 수축을 야기하는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짝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꾸부정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 등의 안 좋은 자세는 척추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인 작용을 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유지근이라고 불리우는 근육들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척추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숙지하셔서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10계명을 보니까 자세 포함된 이야기가 2가지나 포함이 그쵸. 돼 있네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데 자세를 우리가 한 자세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자세에 따라서 이 척추에 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좀 강도가 다를까요? 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의 척추 내압, 네. 척추 내압이라는 건 척추 안에 걸리는 압력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딱 앉아 있는 자세, 지금 이렇게 저는 바른 자세로 허리와 허벅지와 종아리가 90도가 되도록 앉아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되는 경우에도 144나 되고요. 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허리가 많이 그렇죠. 숙여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게 200, 300을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앉아만 계시지 말고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될 때는 반드시 서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이 허리 통증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아주 그 치료를 받아도 빨리 낫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까지 주시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성인에게서 만성 요통이나 아니면은 하지 방사통, 밑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로서요. 척추관과 그 추간공이 좁아져 가지고 허리가 통증이 생기고 또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허리가 아프면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그때 통증이 아주 심해지시고 또 그 걸으실 때 아주 다리까지 저리거나 뭐 쪼이거나 하는 통증들이 아주 심해서 오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걷다가도 중간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걸어야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그 통증이 아주 심하게 호소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엉덩이와 항문 주위까지도 그 통증이 전이돼서 내려가고요. 또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화되고 또 나중에는 대소변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해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윤민아 원장님? 예. 한의학에서는 요통 그쪽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서 10종 요통이다라고 해서 신어로 인한 경우 또 담음, 어혈, 식적, 또 좌섬 요통, 또 풍한습, 습열, 또 마지막으로 기요통 이렇게 10가지 요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통증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특히 허리는 신장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신장 기운이 아주 약해진 부분이 확실하게 있으실 거고 또 예전에 척추가 부러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혈 증상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침 치료 또 아까 윤용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추나와 봉침 치료 또 한약으로도 신장의 기운을 보호해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이 반드시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시다 보니까 뭐 한약도 한두 번 정도로는 아마 좀 통증 완화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집중적이면서 꾸준한 한방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뭐 집에서 간단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허리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윤동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에 있는 복직근과 허리에 있는 그 근육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하나는 요 우리 아랫배에 있는 배꼽아래 5cm 요 안에 단전 부위 이쪽을 강화를 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배가 따뜻해지고
복직근도 강화가 되고 허리 근육까지 같이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은 11자로 하고 발원선 성 상태에서 배꼽 아래 5cm 단전 부위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단전치기를 하루에 100개에서 한 500회 정도 꾸준히 하시는 방법도 좋고, 또 장운동, 배꼽 아래 5cm 단전 부위를 허리까지 쭉 당겼다가 힘을 빼시고, 당기고 힘 빼시고, 이러한 장운동을 하루에 100회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면은 허리까지 같이 조이는 그런 효과도 되면서 엉치나 이런 항문 주위까지 아픈 부위도 확실하게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돼서 좀 호전이 빨리 되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허리 아픈 지가 좀 오래되신 거죠? 예, 오래됐어요. 네. 그동안 어떤 치료를 주로 받아오셨어요? 아, 그래갖고요. 병원에 네네. 가갖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척추가 여기가 4번에서 5번 사이에 축쪽이 하나가 협착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 협착증이 됐는데 치료는 네. 그동안 그러면 어떤 치료를 주로 받으셨어요? 아, 가서 주사 맞고, 주사 물리치료 맞고. 받고, 네, 물리치료 하시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요, 또. 아, 좀 괜찮아지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다시 아파지시는 거죠? 예. 그러다 다리가 보면 이제- 저리거나 하시는 건 없으시고. 예?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그럼 허리만 지금 아프신 거네요? 예, 예. 네, 그럼 허리가 사진상으로 엑스레이상으로 좀 휘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네. 달라붙었다 하는 것만 없고 약간 내려앉았다 하는 것더라고요. 네, 주저앉기만 했고 좌우로 휘어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치료는 어머니 주사 맞으시고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받으셨잖아요. 예, 예. 네, 이제부터는 어머니 허리에 통증이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척추의 뼈는 뼈 예. 혼자 지탱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지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시급한 거는 어머니 네. 허리가 골반이나 척추 자체가 틀어진 거를 교정하시는 추나 치료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한약이나 또는 네. 약침 치료가 필요하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실 때는 예. 봉약침이라고 해서 봉침 치료가 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침을 맞으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허리가 눌러 앉은 거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어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험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누우셔서 예. 네, 누우셔서 무릎을 세우시고 예. 네, 그리고 골반을 살짝 든 상태에서 허리는 바닥에 대시고 예. 그리고 머리하고 상체만 가볍게 들어 올려주시면 예. 배에 힘이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그 복직근이 튼튼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어머니 허리를 고추 세우는 데는 배 근육과 허리 등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지금과 네. 같은 스트레칭 운동법 하고요. 예. 그리고 바른 자세가 필요하세요. 아, 똑바로. 네네. 그래서 의자에 앉으실 때는 목부터 허리까지 등에 반드시 그 등받이에 기대 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오랜 동안 복대는 하지 마세요. 예, 그때는 이제 가볍게 잠깐만. 예, 제가 일할 적에 네네네. 그럴 때만 사용하시고요. 예, 일할 적에 하고 지금은 네. 안 해요. 네네. 그리고 무거운 거 꼭 들지 마세요. 예, 무거운 거 많이 안 들어요. 네, 들지 마시고. 그리고 치료는 어머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 예, 안 가도 병원에 네네. 갔다가 침도 맞아보고 해요. 네네네. 근데 침을 맞아봐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나 치료. 예, 침 치료하면 반복적으로 다시 오는 거는 어머니 뼈의 구조랑 근육이 약해져 있고 뼈의 구조가 틀어져 있으니까요. 그걸 먼저 교정을 하시고 침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법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어머니 허리를 100세까지 튼튼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간헐적 파행을 동반하지 않으면 협착증이라는 진단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시고 치료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 네, 스트레칭과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를 여러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추나 치료, 약침 치료, 봉침 치료 다양한 치료를 활용을 하지만 봉침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침 치료는 이제 벌, 독의 독성분을 정제를 해서 문제 있는 염증을 만든 부위에 주사를 하게 돼서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머님 같이 이제 철근이 무너진 상태에서 근육 인대가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은 봉침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런 치료도 같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앞서서 운동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운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에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아시는 운동, 첫째로 고양이 자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양 자체가 우리 고양이 등처럼 이렇게 바짝 볼록 나온 모양 때문에 고양이 운동, 고양이 자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자, 이제 무릎은 골반 아랫부분에 골반 넓이만큼 이제 벌려주시고 양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디귿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우리 고양이처럼 등을 한껏 웅크려서 위쪽으로 볼록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를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풀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내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맥켄지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코브라 자세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브라 자세는 이제 그림의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이렇게 스치도록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앞쪽에 있는 뭐 복직근이나 장요근 여러 가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장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뭐 허리 쪽으로 강화해주는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스트레칭이라고 무조건 하신다고 다 좋으신 게 아닙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스트레칭 후에 통증이 생기신다. 그러면 무조건 중단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자세를 한번 이렇게 그냥 했다가 멈추시는 게 아니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